네, 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교 우리 영재교육원 입학하게 된 우리 모든 학생 여러분들 축하를 먼저 드립니다. 또 그렇게 또 우리 학생들 여기까지 오기까지 또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께 또 감사를 드리고요. 어, 팬데믹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뭐 어려움들이 많고 또 때로는 뭐 비대면 수업도 해야 되고 어떤 분은 또 실제로 코로나나 오미크론에 감염되기도 하고 어려움들이 참 많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또 우리 영재교육원 이렇게 예, 입학을 이렇게 하게 돼서 참 기쁘고요. 또 여러분들은 굉장히 미래에 우리나라의 그 기둥이 되고 또 리더가 돼서 그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영재들인데 그런 여러분들을 저는 이제 교육하고 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키워서 후에 이제 미래에 이렇게 희망이 되는 여러분들과 이제 1년을 또 같이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좀 기대도 되고 또 잘 좀 해서 여러분들이 잘 또 이렇게 1년 동안 성장을 해서 정말 그 나중에 우리나라에 이제 또 우리가 김해시에 여러분들이 이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잘 키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영재교육은 2022년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아무래도 지금 뭐 그 지금 팬데믹 상황 그 코로나 또 오미크론의 이 상황이 상당히 좀 심각하고 그래서 40만 명 이상 이렇게 하루에 그 확진자가 이렇게 생기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입학식을 이제 다 같이 모이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수업은 이제 다 같이 모이질 않고 각 반별로 나눠서 하니까 그 수가 그렇게 각자 많지 않으니까 또 그렇게 별도로 하면은 진행하면은 또 대면 수업을 또 해나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입학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토요일부터 있을 수업은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영재교육원의 그 네, 여기 목차가 나오죠. 여러분 PPT 화면을 보시면 제가 지금 오늘은 지금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특히 인제대학교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앞으로 이제 교육 운영은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또 추가 안내 사항까지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재교육원이요. 인제대학교 영재교육원이 설립이 된 게 2005년 3월이었어요. 그때 이게 어떻게 설립이 됐는가 하면은 당시에 이제 김해시의 시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이제 송은복 시장님이셨어요. 근데 이 송은복 시장님이 그때 이제 시장 맨 마지막 끝 마무리할 단계였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래도 한 가지 좀 하고 시장을 그만두시는 고자 하는 게 있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김해의 어떤 그 영재들을 잘 교육을 좀 시켜야 되는데 그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려 고민하다가 그 기초를 좀 다지고 시장을 그만두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김해 외국어 고등학교가 생겼고 그리고 인제대학교 영재교육원이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2005년 아마 김해 외국어를 고등학교를 보시면 2005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김해 외고 그리고 우리 인제대학교 영재교육원 이렇게 같이 세워져서 이제 뭔가 그 김해 그 영재들을
잘 이렇게 좀 그 인력 양성을 해가지고 좀 김해의 자랑스러운 또 후에 또 우리나라와 또는 이제 김해의 그런 미래를 짊어질 그런 좋은 학생들을 미리 딱 발굴해서 잘 한번 키워보자. 이제 이것이 그때 이제 영재교육은 세워졌을 때에 그 시장님의 생각이었고 또 우리 저희들은 그 김해외고와 함께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영재교육원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기 연역을 한번 쭉 보시면 알지만 어, 경상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이제 교육원 인가를 2005년 2월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올해 지금까지 입학생 여기 맨 오른쪽 끝에 보시면 2002년 3년 그래서 제 18기 입학식을 갖게 돼요. 18기니까 벌써 18년 이렇게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24년 되면 이제 20년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굉장히 지금에 비해서는 지금 나이가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 57인데 그 2005년이니까 만으로 하면 아마 39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굉장히 뭐 어리었다고 그럴까요? 그랬는데 제가 그 영재교육원 맨 처음에 그 초대 원장의 중책을 맡았어요. 사실 원래 영재교육원 원장 중책하면 적어도 50대 후반의 교수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때 우리 그때 성창모 총장님이 이렇게 해보라 그러셔가지고 그 해가지고 그 중간에 이제 뭐 이남영 교수님이 또 원장님 하시고 또 박봉호 교수님도 원장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다시 최근에 또 다시 영재교육원 원장을 맡아서 일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 영재교육원과 함께 한 18년 정도 이렇게 이 교육을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애정이 많고 또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또 어떻게 하면 또 학생들을 잘 도울 수 있는가 하는 거는 그래도 좀 남달리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실제로 지금 수학반, 정보과학반, 그리고 과학반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있는 강사님들의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한 6, 70% 이상은 사실 초창기부터 이렇게 거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쭉 해오셨던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적어도 자신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영재 교육을 이제 하는 것에 대한 그 교수님들의 그런 경륜 경험, 이거는 참 많다.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 좀 안심하고 또 부모님들도 그런 면에서는 좀 안심하시고 맡겨주시면 1년 동안 학생들을 잘 양육할 거다. 저희들이 약속드릴 수 있고요. 뭐 인간적으로 약속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 그렇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그렇게 학생들과 또 학부모님들의 그런 만족도 조사를 꼭 하는데 수업의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굉장히 그래도 만족도가 꼭 꽤 높은 걸로 이렇게 나오는 걸 봐서는 그 내용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영재 교육다운 정말 그런 좋은 교육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저희는 이제 또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원이 이제 그렇게 2005년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18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교육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그 수학반, 과학반, 정보과학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도 교수님들이 각각 쭉 나오시는데 특별히 수학과 정보과학반도 있고 과학반이 있는데 보통 다른 대학교 영재교육원은 되게 과학반을 갖다가 화학반, 물리반, 생물반 이렇게 또 각자 나눠서 해요. 근데 저희들은 처음부터 나눠서 하질 않았어요. 그냥 과학반으로 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무슨 중학생 영재교육을 하는데 중학생부터 너무 한쪽만 화학이면 화학, 물리면 물리, 생물이면 생물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대학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어릴 때는 좀 다양한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화학, 물리, 생물반을 각각 나누질 않고 과학반의 경우는 화학, 물리, 생물을 동시에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했고요. 지금 저희들은 심화 과정과 또 사사 과정으로 나눠져 있어요. 수학반, 과학반, 정보과학반이요. 세 반이 있지만 심화 과정과 사사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완전히 새로 오신 분들은 다 심화 과정에 있죠. 그래서 심화 과정을 1년을 하고 계속해서 나는 영재교육원에 좀 하고 싶다 하면은 사사 과정을 연속해서 할 수가 있어요. 되게 이때는 물론 우리가 이제 면접도 하고 하지만 특별히 예,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원하면 되게 이제 사사반까지 이제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보면은 한 절반 아니면 한 3분의 1 정도의 학생이 되게 이제 사사 과정을 3분의 1 정도 되게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신청을 하고 또 그 사사반 공부를 하는데 이 사사반은 이제 마치 석사 과정에 있는 그 우리 대학교에 보면은 학부 끝나고 석사 과정에 들어가서 그 논문을 쓰잖아요. 논문을 쓰는데 그런 논문 쓰는 것처럼 이렇게 마지막 리포트를 이렇게 써요. 그래서 하나의 자기가 쭉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온 그런 결과물 그런 것들을 이제 리포트로 써서 마치 중학생이 쓰긴 했지만 석사과정에 그 논문 쓰듯이 그렇게 그런 결과물을 이제 갖도록 우리들이 돕고 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사사과정이 좀 영재교육의 꽃이다 이런 생각을 들어요. 심화반은 보면은 뭐 예를 들어 한 10명의 학생을 놓고 하면은 교수님이 이렇게 해서 지도를 하죠. 근데 10명의 학생을 놓고 하는 거고 사사과정은 한 3명, 4명 뭐 이 정도 숫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개별 지도 같은 그런 형태죠. 그래서 뭐 도제식 같은 그런 뭐 꼭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그 학생들 하나하나 이제 섬세하게 도와줄 수 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그 리포트가 나오기 때문에 뭐 정말 그 석사과정 학생 같이 그렇게 교수님이 지도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심화 과정을 1년 하고 또 한번 사사 과정을 계속해서 하고 싶다 하면은 꼭 여러분들 그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기 토요일 날 수업을 하죠. 토요일 주말 교실 그래서 그다음에 여름 방학 집중 수업이라는 거는 3일을 해요. 3일을 하는데 월화수 딱 3일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른 날은 토요일 날 해요. 근데 이제 토요일 날 하는 수업이 매주 토요일 하루도 안 빼고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는 경우 그랬을 때 이제 그거를 좀 그 기간을 좀는 빼줘요. 수업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연휴 기간이라든가 또는 뭐 휴가 기간이라든가 그런 기간하고 겹쳐 있는 토요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현충일이 월요일이다. 그러면 되게 가족들이 토요일 날부터 이렇게 잡아가지고 현충일까지 해가지고 무슨 어떤 뭐 여행을 갈 수도 있지만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여행은 잘 안 가지만은 하여튼 그 가족과 함께하는 어떤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은 저희들이 이제 빼고요. 빼고 그러다 보면 한 1년에 한 20번이 약간 안 돼요. 그래서 18번, 조금 많으면 19번, 20번까지 하는데 토요일에 한 18번에서 19번, 20번 그 사이만큼 우리들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면 되고 그 수업 시간표는
어느 주에 수업하고 안 하고 하는 거는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도울 때 저희들이 이제 막 수업이 있으면은 매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문자로 이렇게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공지가 안 돼가지고 뭐 어떻게 뭐 장소가 어딘지 모르고 뭐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희들이 이걸 벌써 18년, 19년 이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결석을 하는 거를 저는 되게 안 좋아해요. 특별한 정말 일이 아니면 꼭 출석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출석을 그러니까는 우리가 출석 시간이 출석 미달이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수료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3분의 1 사실은 이렇게 돼 있죠. 3분의 1까지 1 이상 결석을 하면 그게 이제 수료가 안 되는 건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일부러 그거를 채우고 막 결석을 끝까지 하는 학생은 사실은 없어요. 다들 한 번 내지 두 번은 정말 토요일이기 때문에 어쩌다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그래도 출석을 잘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출석을 좀 잘 끝까지 토요일 날이 힘들거든요. 오기 싫은 그런 날이 있어요. 잘 나오다가도. 그래서 이제 출석을 꼭 잘해줘 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교육 운영에 보면 4차 산업혁명 특강이 3번이 있어요. 3번이 있는데 그게 이제 8월부터 12월 사이에 3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계획은 하나는 우리가 아무래도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이기 때문에 IT를 중심한 4차 산업혁명 특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100살 시대로 가는 바이오 쪽에 관련된 특강을 하나 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는 아마 조금 인문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4차 산업 특강, 뭐 그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또 하여튼 인문학적인 조금 그런 배경에서의 4차 산업혁명 특강, 또 어떻게 4차 산업혁명 준비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참 이제 결정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또 3번의 그런 특강이. 그 다음에 기말이라고 그래서 1학기 끝나고 또 2학기 말미에 독서 토론회를 가져요. 그래서 학생들이 책을 한 권을 꼭 읽도록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고, 또 논술 지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2번, 기말마다 1학기, 2학기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 세미나가 있고 사이버 학습인데 사이버 학습을 위주로 하지는 않아요. 근데 불가피하게 사이버 학습을 할 때도 있고 또 그다음에 그날 이제 수업에서 어떤 숙제가 나오면 그거는 저희들이 그냥 여러분들 과제를 하는 거는 그거는 사이버 학습으로 저희들이 해요. 그래서 사이버 학습은 가능하면 많이 안 하는 걸로 하는데 이제 팬데믹 이 상황이 굉장히 또 조금 심각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또 그때 또 저희들이 대처를 해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수학의 경우는 좀 사이버 강의가 또 수업을 해도 어느 정도 좀 괜찮은데 컴퓨터도 일정 부분은 가능하긴 한데 사실은 근데 컴퓨터도 그렇고 정보과학반도 그렇고 저 과학반이나 이런 데는 실험이나 실제 실습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 수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로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반에 가면은 그 프로젝트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때로는 토론할 수도 있고, 그래 몇 명이 모여서 실험 실습을 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연구 결과 보고서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특별히
이제 사사과정의 지도 교수님으로는 이남용 교수님 계시고 수학반에는 그다음에 물리하고 화학, 생물을 안 해요. 사사반의 경우는 올해는 물리하고 화학의 이영원, 김여정 교수님 해주시고 그리고 사사반에서는 김응식 교수님께서 또 우리 정보과학반 사사반을 그렇게 해주시기로 했어요. 특별히 과학반은 항상 두 반만 해. 세 과정을 안 하고, 세 개를 안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뭐 물리 대신에 이제 화학과 생물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매년 이렇게 빠지고 두 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형태로 한다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요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토요 주말 수업은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 시간표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그 홈페이지에 올리겠다. 4차 산업형 특강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독서 토론회하고 과학 논술 지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집중 훈련, 그 다음에 공동 세미나, 그 다음에 사이버 이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간 기말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연구 결과 보고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 특히 중간 기말에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나중에 우리 졸업할 때 그 우수상을 저희들이 수상을 해요. 그래서 졸업할 때 이제 각각 사사반과 심화반의 경우 어떤 그러니까 사사반의 경우는 한 명씩 그러니까 숫자가 작으니까 정보과학반, 수학반, 심화반, 수학반, 과학반에서 각각 한 명씩 이렇게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반은 저희들이 한 2명 정도 이렇게 지금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해가지고 또 나중에 또 상도 받고 또 특별히 우수상도 우수상인데 개근상을 쭉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그게 굉장히 좋다. 저희들이 그 앞으로 좀 심화반과 여기 지금 토요 주말 수업과 그 다음에 뭐 여름 집중 수업 이런 건데 수업을 저희들이 할때 저희들은 대학교에 있는 영재교육원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어디냐면 우리 교육지원청, 우리 김해교육지원청이라든가 뭐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수업 또는 학교에서 영재학급이 있죠. 그래서 영재학급에서 하는 수업하고 좀 달리 조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적어도 중고등학교 이렇게 교육청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에서 하는 그런 것과는 달리 대학만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저희들이 이제 좀 목표를 잡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저기 DNA 추출 같은가 뭐 그런 이런 장비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일반 중고등학교나 이런 데서는 좀 해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 대학만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거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완전히 뭐 모든 것을 중고등학교에서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것만 우리가 다 한다 이런 건 아니고 꼭 그렇게만 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하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상당수 이제 이렇게 우리 대학에서 대학영재교육원이라는 그 특성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10분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교육을 좀 시키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정보과학반 같은 경우도 그래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일반 학원에서도 좀 가르치는 데도 있기는 있는데 많이 다를 거예요. 실제로 저도 그렇고 이거를 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파이썬을 사용해서 연구를 하고 실제로 그런 상업화할 때도 다 해본 경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좀 뭐가 달라도 다르게 교육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통 일반 학교나 또는 학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수업이 된다고 저희들이 자부하고 있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 잘 배우면 특히 정보과학반 제가 제 정보과학반 지도 교수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나중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할 텐데 이제 대학만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다 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좀 하니까 좀 기대를 하시고 과학도 그러고 수학도 그러고 여러분들이 좀 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수업에 참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매년 하여튼 이 우리가 그 수업 여러분들의 그런 만족도 평가 이런 거를 보면은 상당히 그 높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역으로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지도 교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사실은 이게 입학식 같으면 이제 우리 대면 입학식이면은 김한두 교수님, 뭐 조대영 교수님, 이남영 교수님 이렇게 할 텐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김한두 교수님은 원래 수학과를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2005년부터 계속 이렇게 여러분 지도하고 있고 조대영 교수님은 통계 전문이세요. 그래서 이제 엑셀 가지고 이제 통계도 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참 재밌게 잘 어, 학생 그 눈높이에 맞게 잘 해주시고 있고 이남영 교수님도 수학 원래 박사님이시고 그런데 이제 지도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전체 수학을 총괄하는 그래서 그 미국의 그 퍼듀 대학에서 공부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그 샤프한 분. 근데 그러고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과학에는 김묘정 교수님 이게 이 화학인데 이분이 식품공학 쪽으로 원래 전공이 그렇게 되시고 그다음에 물리는 이영원 교수님이고 그 우리나라에서 이영원 교수님은 저기 중력파 얼마 전에 그 노벨상 중력파가 몇 년 전에 받았는데 그 중력파의 그 연구 그룹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한승진 교수님은 생명공학, 분자생물학이죠. 그래서 생명공학을 이렇게 맡아주시고, 근데 저는 이제 정보과학반 원장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정보과학반을 제가 지도하고 있고요. 저는 원래 스웨덴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좀 독특하게 되게 이제 미국에서 했느냐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했느냐 일본에서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유럽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근데 그 유럽도 이제 독일이나 영국 쪽은 많은데 스웨덴 쪽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웨덴에서 공부를 마치자마자 제 인제대학에 왔고 인제대학에 온 지 2, 3년 만에 제가 아주 어릴 때죠. 영재개근 원장을 해서 처음에 이렇게 토대를 놨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남영 교수님이 수학반 사사반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영원 김묘정 교수님이 역시 그 과학반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근데 여기에 있는 교수님만이 아니라 강의를 할 때 특히 이제 심화과정 강의를 할 때는 또 다른 몇 분의 교수님들이 또 같이 이렇게 하세요. 물리의 경우도 그렇고요. 화학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다른 교수님들이 일부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정보과학반도 이제 제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김웅식 교수님께서 이렇게 또 해주시는데 굉장히 그 학생 중고등학교 그 눈높이에 맞게 또 재밌게 이렇게 또 수업을 잘 해주셔가지고 학생들의 또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런 교수님들이 좀 이렇게 좀 간단히 제가 또 소개를 드렸고요.
여름 집중, 그 다음에 사이버, 연구 결과 보고서 이렇게 학사 관리 한번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결석을 80% 이상 이건 조금 잘못된 거고요. 6회까지 결석을 인정한다. 그러니까는 6회가 넘어가면은 수료가 안 돼요. 아무리 뭐 열심히 뭘 했다고 그래도 그 6회가 넘어가면은 안 되고, 그러니까 결석이 6회까지만 인정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결석이 만약에 6회를 넘었을 때는 출석 미달이 되죠. 그래서 수료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결석을 하게 될 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무슨 그 행사가 있어서. 근데 왜냐하면 학교의 행사가 사실은 먼저 그래도 우선 순위가 있어요. 학교에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 영재교육원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학교의 그런 에서의 그런 활동을 꼭 해야 하는 활동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방해하면서 영재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무래도 보조적인 교육이지 주교육은 학교에서 교육이죠. 그래서 학교의 일 때문에 이렇게 결석하는 경우 그 증빙 서류만 이렇게 가지고 하시면은 어, 그렇게 결석 사유가 돼서 그거는 결석으로 안 하겠다 하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수료를 할 때 지금에서 12월 경이나 1월 초 이때가 될 거예요. 여러분 생활기록부에 우리 영재교육원의 그 학교 생활기록부에 그 기록이 되게 돼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다가 다 전자 공문을 해서 보낼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우, 뭔가 처음에 한동안 한 몇 년 동안 좀 오해가 있었어요. 우리 영재교육원, 인제대학교 영재교육원은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그런 영재교육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어떤 뭐가 이렇게 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경남도교육청의 인가를 받았고 영재교육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교육부 인가를 분명히 받은 상태인데, 근데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요, 왜 나왔었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창원대라든가 뭐 경상대 영재교육원은 교육부로부터의 그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시로부터의 재정적인 지원만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른 타 영재교육보다 규모를 좀 작게 하면서 시의 재정 지원만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운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저기는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받으니까 우리 받지 않는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안 받는 우리는 뭐 교육부가 인정 안 해줬다 뭐 이렇게 이상한 소문이 한동안 났었어요. 저희들이 나중에 그걸 알고 다 교정을 했는데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교육부에 꼭 재정 지원을 안 받더라도 뭐 그 시의 그 지자체 그 재정 지원을 받더라도 그거는 어 영재교육원이 그 교육부에 등록된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지금은 좀 그거 문제는 없는데 한동안 또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정식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사설 학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출석이 미달이 되면 수료가 불가능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에 여러분 이제 기록에 남죠. 영재교육원 여기서 공부를 했고 수료를 했다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점을 좀 잘 아시고 나중에 이제 공문을 발송할 거예요. 그 다음에 GED 영재성 발달 기록부 이거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교육을 하고 그다음 이제 지도 교수님들하고 또 도우미 형 누나들이 이제 관찰을 하다가 좀 교육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교육을 어떻게 받았고 학생들이 어떤 특징이 있었고 그래서 그 학생들의 교육 이력을 그 GED 영재성 발달 기록부 우리들이 이제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각자 여러분들이 지금 입학하는 학생들 각자를 저희들이 이제 다 평가를 해요. 평가도 평가지만 사실 기록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관리를 해서 이렇게 이게 왜 생겼냐면은 영재교육원이 굉장히 대한민국이 많은데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흩어져서 다 이러다 보니까 그 관리가 전체적인 이제 그렇게 오버뷰를 보고 이제 할 수 있는 그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교육부에서 이제 이런 영재성 발달 기록부를 우리가 할 테니까 각 영재교육원에서 좀 협조를 해달라. 그렇게 그래서 그게 2년 전, 3년 전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각 학생들에 대한 이제 특성을 이제 써서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게 상당히 영재 교육 토요일 날만 나오고 해서 무슨 뭐 학원처럼 왔다 갔다 한 그렇게 조금 편하게 너무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건 하나의 그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 정확히 이렇게 학생 생활 기록부 그 다음에 뭐 영재성 특히 발달 기록부 여기에 다 여러분들이 기록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좀 잘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뭐 옛날에 어떤 그 경북대였나 학생이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토요일 날마다 나왔는데 그 수료를 못했다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막 항의를 하고 되게 그랬었었는데 왜 그랬냐면 부모는 분명히 데려다 줬어요. 그런데 얘는 정말 하기 싫은데 부모가 가자고 그래가지고 머리는 좋은 학생인데 그래서 영재교육에 합격을 해서 가긴 갔는데 너무 하기 싫은 거야. 그거 반발로 그 딱 부모님이 데려다 주면 했다가 그 문 앞에까지 가는 척 하다가 수업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런 학생이 참 있었는가 싶었는데 그 옛날에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부모님이 가라고 그래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왔는데 되게 이제 자율적으로 좀 편하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영재 교육을 잘 여러분들이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봐요. 제가 왜 출결 관리를 또 이렇게 얘기하냐면 굉장히 저희들이 철저히 해요. 그런 학생이 발생 안 하도록도 있고 또 다른 이유는 꼭 출석을 끝까지 해라.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결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 그 학생 도우미가 전화를 주든지 문자를 주든지 해서 결석하는 경우에는 부모님, 어머님한테 연락을 해요. 오늘 결석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이제 뭐 공인 결석 같이 이걸 쓴다든가 미리 이제 못 온다고 얘기를 하면은 저희들이 굳이 이제 전화를 안 하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그냥 아무 뭐 연락이 없는데 그냥 안 왔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걸 관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반드시 부모님께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한번 빠져도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꼭 그 참석을 해서 만약에 못하는 경우는 분명히 그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영재교육을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영재교육 혜택을 정말 잘 받아서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좀 기둥들이 좀 되세요. 아마 되게 이런 교육은 그냥 한번 받고 끝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고 사실은 영재 교육이 하는 나라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나라가 우리 대학,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되게 부러워해요, 사실. 우리는 영재교육원이 하도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너무 많이 생긴 것도 사실 문제는 문제예요. 또 너무 학생 많이 뽑고 그런 것도 문제점은 있긴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문제라 생각을 안 해요. 우리나라는 정말 그 자원도 없는 그런 나라인데 그렇게 이제 똑똑한 인재를 많이 잘 키워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발전을 했거든요. 저도 그 생각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잘 키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기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잘 키우는 게 결국은 그 나라의 발전의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정말 그거를 보는, 제가 외국 그 학술 대회 나가서 영재 관련된 학술 대회 나가고 있을 때 그때 들은 얘기들이에요. 아, 한국은 참 부럽다. 근데 우리는 뭐 맨날 하는 거니까 뭐 부러운지 뭐한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좀 부러워요. 특히 이제 우리 영재기금 운영 지금 제가 또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또 드리면 어, 그 각 반별로 그 도우미를 둬요. 특히 과학하고 정보과학은 그 실험이나 실습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하고 뭐 도우미 하나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정보과학반 같은 경우만 해도 그 학생들이 있으면은 한 3명 내지 3명에 하나 정도의 도우미를 둬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짜고 하다가 조금 막히는 게 있으면 그냥 곧바로 도와줘요. 왜냐면 학생들이 교수님은 조금 어려워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물어보는 거를 뭐랄까 좀 주저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이제 도우미는 우리 대학교 형들이거든요. 뭐 대학원생이기도 하고 재학원생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도와주기 때문에 그냥 뭐 부담 없이 막 이건 뭐예요? 뭐 그러고 사실은 제가 그렇게 도우미를 했던 거는 제가 이제 스웨덴에서 프로그램 공부를 할 때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도우미를 이제 타이트하게 붙여주지를 않기 때문에 대학에서 한 번 프로그래밍을 이해를 못하기 시작하면 낙오자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 저도 그 인류대학교 뭐 서울대 뭐 이거 뭐 스카이 그런 데라고 해서 낙오자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컴퓨터 공학이나 이런 거 하면서도 그걸 제대로 못 따라가가지고 낙오자가 생겨버려요. 야 어떻게 스카이에도 낙오자 생기나 하는데 실제로 낙오자가 많이 생겨요. 못 따라가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그렇게 봐요.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 조금 그때 조금 어려워할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좀 누가 이렇게 도와주면은 분명하게 잘 잡을 수 있는데 그거를 못 하니까 낙오가 생겨요. 특히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쪽은요. 절대 빠지면 안 되는데 중간에 한번 딱 빠지거나 그때 제대로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부터 낙오예요. 왜냐면 이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날 하루 안 되면 그 다음 날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 명도 그래서 이제 가끔 그래요. 결석자가 생겨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뭘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개인 사사를 하도록까지 해가지고서라도 우리 도우미가 해서 너가 한 이 학생 한 2시간만 좀 어떻게 따로 시간을 내서 해라.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따라오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영재 이렇게 왔으면 어느 정도의 머리가 다 있는데 그 머리가 나빠서 못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끝까지 해서 나고자 없이 이렇게 특히 컴퓨터 프로그래밍 쪽은 그래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과학이나 이런 실험 같은 데서도 도우미들을 몇 명씩 해요. 그래가지고 결코 그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나고 없도록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이제 처음부터 저희들이 이제 그런 수업 방식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는 우리 영재교육원, 인제대학교 영재교육원의 그런 중요한 그런 특징이 그런 면에서 있다는 거 좀 여러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매년 수업 그 끝나고 나서 이렇게 그 만족도를 보면은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근데 뭐 몇 년 전에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교수님 중에서 수업 시간인데 모르고 이제 까먹고 뭐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저도 결정을 했어요. 교수님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는 저희들이 이제 빨리 그래서 수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교수님 말고 다른 교수님으로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 교육을 제대로 좀 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해요. 만약에 강사가 교수님이 좀 어떤 일이든지 좀 안 좋은 자꾸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말씀드려가지고 또 다른 교수님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최우선적으로 교육에 굉장히 애를 쓴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 PPT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모든 재정적인 지원은 김해시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김해시청에서 저희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돈 하나 안 내고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외국이나 다른 데서는 정말 이거를 부러워해요. 토요일 날마다 이렇게 대학교에 와서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이 먼저 이렇게 해서 대학 교수님들 통해서 직접 배울 수 있다는 거, 그거는 굉장히 하여튼 부러워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교육의 효과가 있다 없다 만약에 이렇게 뭐 얘기도 뭐 하는 분인데 저는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전반적으로 여기다가 뭐 과학고도 있고 뭣도 있고 다 그러는데 그 영재교육원이라는 영재교육이 탄탄한 그 틀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우리가 보통 여러분 초중등 교육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고등학교나 이런 거는 다 그 법에 의해서 움직여요. 근데 영재교육원은 따로 별도 영재교육진흥법이라는 거, 그 별도의 또 법이 또 따로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영재교육원도 뭐 영재센터 이렇게 이름을 짓질 않아요. 여러분 고등학교도 보면 무슨 고등학교 정확히 그러지 뭐 무슨 뭐 다른 명칭을 안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재교육원도 영재교육원 뭐 이렇게 딱 그렇게 이름이 정해졌어요. 다른 법으로 정해졌으니까 다른 이름 붙이면 안 돼요. 영재교육 뭐 센터, 수월성 센터 뭐 이런 거는 붙일 수가 없어요. 딱 그 법에 정.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이 영재교육에 그 굉장한 그 관심을 갖고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영재교육원이 생긴 게 어쩌면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평준화 교육이 그래도 근간이 되는데 평준화 교육을 하다 보니까 영재나 이런 쪽이 좀 소외가 한동안 돼서 근데 국가를 결국은 앞으로 미래를 이끌 사람들은 영재들인데 이거를 그냥 평준화 교육으로만 안 된다. 그걸 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이렇게 하고 또는 영재 학교도 있죠. 고등학교에. 그런 식으로 좀 영재 교육을 위해서 좀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평준화한 교육을 하지만서도 그 약점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참 잘 근데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요새는 학생 수는 줄었는데 영재교육원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런 면에서 옛날보다는 그런 면에 어떤 면에서 보면 혜택을 더 많은 학생이 그때는 옛날에는 막 영재교육은 뭐 하면 뭐 떨어지는 학생이 부지기수였거든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그냥 우리가 교육할 수 있으면 하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혜택이 돌아간다. 그래서 아까 저기 김해시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공짜로 여러분 김해 시민의 그런 세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후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꼭 김해든 아니면 우리 국가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다시 내놓는 봉사하는 그런 정신을
꼭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그런 말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 이제 오리엔테이션 이제 추가 사항만 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수업은 곧바로 3월 26일 토요일부터 대면 수업으로 시작해요. 10시예요. 10시. 10시에 시작을 하고 수업 일정 장소에 대해서는 영재교육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홈페이지로 이제 들어오시면은 되고 또 여기 행정실에 이 주소가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영재교육은 카카오톡 채널 내 그 문의가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요거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의를 하고 또 그다음에 또 홈페이지를 활용을 쓰면 좋겠고 곧바로 다음부터 수업이 시작된다. 10시에 그리고 장소나 이런 거는 곧 영재교육원 사이트에 공지를 하겠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고를 많으셨고 홈페이지 주소가 여기에 빠졌네. 제가 저기다가 좀 적어 드릴게요. 그럼 홈페이지를 이렇게 적어 드리면 여기다가 제가 좀 적어 드릴게요. 홈페이지 주소를 잠깐만요. 이게 여기다가 적을까요? 여기다 밑에다 적을게요. 홈페이지 이렇게 놓고 이거가 다 이미지로 했네요. 이미지로 해가지고 제가 다시 여기다가 좀 적을게요. 만들기로 해가지고서 여기다가 홈페이지 주소는 iecgy.inje.ac.kr 이렇게 돼 있어요. iecgy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인재 i가 인재죠. 그래서 인재 ECGI 그래서 Education Center for GY는 Gifted Youth 그렇죠? Gifted Youth I는 여기 소문자가 있죠. 그 다음에 인재.ac.k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러분 입학식과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부터 곧바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수업 때 정보과학반은 여러분은 이제 저랑 만날 거고 그 다음에 각각 수학반, 과학반 만나고 또 사사반은 사사반대로 또 여러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1년 동안 하여튼 좋은 정말 많이 배우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가호가 1년 동안 쭉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그럼 여러분들과 뵙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